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4월 9일이죠.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또는 다닌다면 무슨 학원을, 또 아니면 언제 이렇게 다니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아이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엄마가 가르치죠. 처음에 1학년, 2학년. 물론 뭐 학습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 학습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영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학습지를 배우면서 전 학습지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학습지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에 의해서 내가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도 있죠. 저는 그 점에서 좋다라고 한다고, 분명히 좋을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 아이의 지식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선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유는 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가장 중요한 건 독서 역량입니다. 독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책을 능동적으로 많이 읽는 아이라면 굳이 학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업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챙겨줘야 될 것은 수업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거 찍은 게 있어요. 수업 준비해라. 선생님 눈 따라가도록. 눈 따라간다는 말은 곧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필기하고, 선생님 말씀을 필기하고, 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또는 선생님이 말하실 때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실 때 필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꼭 해라.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왜냐면 엄마 아빠가 모를 수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꼭 질문을 해서 스스로 탐색해 가는 방법을 찾도록 해라. 탐구하도록 해라. 그리고 뭐 수행평가 같은 경우, 수행평가도 너가 잘하든 못하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냥 대충 해놓고 최선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 그러니까 너의 있는 힘껏 다 플러스 더 알파가 정말로 최선이다. 그러니까 너가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그 선에서가 아니라 그 선을 넘고 또 한 선을 넘는 그 방법까지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고 난 다음에 독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된다면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학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시작됐죠. 영어는 학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얼마나 잘할까? 그러니까 제 말은 영어 점수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수능 시험지 같고. 근데 영어 회화라든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 교사들도 이렇게 초청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이제 외국인 교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저는 외국어만큼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학교 교육에서는 지금 3학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영어를 쉽게 접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영어 몰입 교육을 한다든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영어를 그냥 즐길 수 있게, 영어를 좋아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영어를 리스닝하고, 듣기를 하고, 영어로 짧은 말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식 정도의 공부.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요즘은 영어 학원도 좋은 학원들 많잖아요. 근데 좋은 학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미국식 랭귀지 코스처럼 리딩 따로 뭐 리스닝 따로 뭐라고 하죠? 문법 제가 까먹었네.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죠. 이렇게 네 가지를 가르쳐 준 라이딩인 거죠. 그 네 가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데를 가면 영어를 좀 빨리 익히고 영어를 쓸데없이 막 문법에 얽매이게 해서 이 아이 스트레스 받아서 영어 쳐다보기도 싫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을 선택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저 역시도 느끼는 겁니다만 학습지의 경우에도 영어 학습지의 경우에도 그죠? 그 영어 학습지도 특정한 거 빼고는 사실 별로 네. 어찌됐건 제가 학습지 이름을 얘기하려니까 살짝 망설여지긴 하네요. 어쨌든 영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거 있죠? 그런 방식이라면 괜찮은 학습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선생님 왔다가 가고 해서 뭐 학습지도 되게 비싸던데요? 좀 비싸서 아까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라고 한다고 하면 뭐 그 학습지는 괜찮은 학습지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어찌됐건 영어는 제대로 된 영어를 해라. 괜히 뭐 쓸데없이 보습학원에 가서 어쨌든 보습학원에 가서 그냥 영어 배우는 식은 배우지 마라. 그 영어를 오히려 망칠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왜냐면 아이가 어쨌든 영어에 계속 흥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배우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아이가 그것조차도 만약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뭐 중간에 학원도 바꾸게 될 거고 또 뭐 선생님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학원 자체의 문제가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보습학원도 아까처럼 영어를 문장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뭐 리딩 따로, 리스닝 따로, 라이팅 따로 또 문법, 그래머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은 매우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얘가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또는 영어책을 쉽게 접하게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리딩 파트를 읽어도요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는 가능한 한 이제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영어 교육을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예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금 뭐 그 교육부에서 뭐 네이버랑 해서 뭐 무슨 스크래치인가?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아니야. 스크래치는 다른 건가? 어찌됐건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은 언어 교육인 건데 이것은 그냥 그림으로 몇 가지 그냥 아이한테 그냥 생각하라고 하는 정도의 수업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교육이 아님에도 왜 이 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면 어쨌든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교육이 평균보다도 좀 떨어진 상태의 거를 가르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가르쳐도 이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 수준이 이 격차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의 격차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애들도 따라와야 되고 잘하는 애는 뭐 무슨 프로그램 대회 같은 거 만들어서 하라고는 하겠죠. 근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벌써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때는 뭐 이렇게 유튜브를 매일 찍지 않을 때 그 이렇게 한국 창의과학 무슨 재단이었나요? 사단법인 네. 그쪽에 그 권상조 이사랑 찍었을 때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C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언어 교육은 대한민국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학원이. 그러니까 보통 왜 컴퓨터 학원 같은 데 보면 왜 제대로 가르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전국에 100개에도 안 될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거든요. 지역마다 하나? 큰 도시의 경우에 지역마다 한두 개? 일산은 제가 알기로 하나뿐이 없어요. 안양에도 하나 있고요. 수원도 아마 수원 사람이 안양에서 오든가?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학원 가든지?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 교육은 물론 수원에 있는 학원들 중에 뭐 새롭게 나온 학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지금 3년 전 기억이거든요. 최근에 생긴 학원 중에 언어 교육을 좀 제대로 하는 학원이 있으면 아이들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언어 교육이 재밌는 것은 이 사고력을 가르치기도 하고 추리력도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언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아이가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도 기르게 돼요. 그게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도 기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교육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전에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 교육을 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해도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언어 교육을 하다 보면 수학은 굉장히 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내신 때문에 내신이 워낙 그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내신을 극복해도 그동안 쌓아왔던 애들에 비해서는 내신이 떨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소프트웨어 학과들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지금 많이들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전에는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소프트웨어 전형도 있고 소프트웨어 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학과는 뭐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특기자 전형으로도 뽑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매우 필요한 교육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현재 초등학교에서나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으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학원이 필요하냐면 중학교 아이들이 학원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아이가 그러니까 독서 학원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독 학원이라든지 독서 학원 같은 경우 근데 속독이 100% 옳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는 혹시나 필요한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독을 무진장 배워서 뭐를 대단히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본 적은 없어서 다만 배울 필요성은 있다. 근데 그 속독이 그냥 빨리만 읽는 속독 그게 아니라 제대로 읽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잡지의 컨텐츠에 이제 그런 걸 넣어주기 위해서 속독을 어떻게 하는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유튜브 동영상에도 속독과 관련한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꼭 그게 뭐 꼭 학원을 가야만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읽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하면 뭐 당연히 다녀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다만 이제 그럼 학원을 어떤 아이가 다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 학원이나 소프트웨어 학원이나 독서 학원이나 이런 특별한 학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것도
또는 미술학원이나 이런 거는 뭐 필요할 듯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냉정히 따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은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원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교과 수업에서까지 학원을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에게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수동적으로 만들어가면 제가 아까처럼 이전 영상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습관이라는 건데 이게 뇌에 심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난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야 뭐 있으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범위죠. 근데 이런 거라면 한계가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학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뇌를 늘 맑게 가지고 가서 그 뇌에 오히려 그 습관이 없어서 뭔가 만들어지는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뇌를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 습관의 힘이 무섭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뇌에 넣어주지 않으면 난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이 넣어주는데 내가 굳이 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려면 되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컨설팅 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반 상담했는데 완전 녹초가 됐다고. 저녁 됐는데. 왜냐면 아무 짓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아이를 상담을 해주려면.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매우 유익한 거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집에 돈도 많이 아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그냥 일반 학원 다닐 것 같으면 그냥 소프트웨어 학원이나 영어 학원 좀 있잖아요. 아까처럼 전체를 다 가르쳐 주는 그런 파트별로 그런 학원 가라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그 돈으로 미술학원 보내든 음악학원 보내는 게 낫죠. 왜냐면 음악과 미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성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습학원을 그냥 간다? 이것은 매우 이건 아이에게도 아이에게가 아니라 아이의 뇌에 이상한 작용을 가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학습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학습지도 영어 문장을 차라리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효과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 역시도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 20몇 년 전에 학원을 한 경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30년 동안 충남의 정명근 선생님, 충남 복자여고에 그 선생님과 많은 대화 끝에 그리고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고 또 취재하면서 느끼고 이랬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총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만 아이가 그러니까 이전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때이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영향으로 아이가 수동적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꼭 시키면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이 아이가 성장이 좀 느려서 느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느리다는 것은 그러니까 좀 감이 느린 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아이는 학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능동적인 아이는 집에서 그 아이가 독서 역량하고 영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 그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더 도와주는 것, 그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하면 적극 찬성하지만, 그러니까 적극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가 수동적이고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그러니까 노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놀고 나서 집에 와서 그러면 일단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예 생각 없이 게임만 한다.
이런 아이들이 많죠. 이런 아이들은 학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학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왜냐면 그것조차도 안 하면 얘가 다른 것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더 뒤처지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아이라고 하면 또는 좀 이렇게 좀 늦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같은 또래에 비해서 이런 경우라면 학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의 뇌가 아까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 뇌가 막아요. 그렇게 못하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려면 한마 좀 이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매우 무서운 거죠.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의 정복을 위해서는 아이가 비록 학원은 다니지만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에 대해서 다시 예습 복습을 하는 스스로의 학습도 길러주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능동적인 아이들처럼 책을 뭐 하루에 한 권씩 읽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늦더라도 독서도 좀 하게 하면서 뭐 게임하는 거야 뭐 게임도 좀 하게 해주고요. 애도 재밌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 중학생은 이게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어쨌든 독서 역량과 영어 역량만큼 꼭 키워줘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